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붓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세목 종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살짝 기울여 주시고요. 윗부분을 살짝 지워서 꽃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줍니다. 붓꽃은 양쪽이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이렇게 양옆을 향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먼저 가운데 있는 꽃잎을 먼저 그려줍니다. 두 장에 이렇게 살짝 말려있는 꽃을 그려주고요. 옆에 이어서 나비의 날개를 형상하시면서 붓꽃의 꽃잎을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가장자리가 지글지글한 느낌이 특징이므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살짝 꽃잎의 중간 인맥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불꽃 모양을 연상하셔서 하나 그려주세요. 이 부분에는 붓꽃의 노란색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채색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줄기를 이어서 그려서 중심을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중심선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꽃잎을 하나 살짝 더 올려서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에 약간 거리를 한 1.5에서 2cm 정도 뗀 다음에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길다란 꽃잎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 앞쪽으로 이러한 꽃잎이 펼쳐져 있는 꽃잎을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끝을 지글지글 하게 만들어서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중심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꽃 모양을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약한 선으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역시 하얀색으로 비워둘 부분입니다.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수직으로 꽃잎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하나 더 그려줄게요. 붓꽃은 서로 말려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한 장 한 장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전체 모양을 보시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윗부분은 스케치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 줄기 부분을 마무리 해줄 건데요. 이 중심이 되는 줄기 앞쪽으로 사선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얇은 줄기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길게 뻗은 큰 잎사귀 줄기도 그려줄게요. 얘가 제일 앞에 있는 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 가운데 꽃의 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두꺼워지는 선은 바로 지워서 깨끗하게 한 선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스케치가 모두 다 되었고요.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붓꽃은 배경을 조금 채색을 해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미젤로 미션을 조금 사용을 했었잖아요. 요거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배경을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팔레트를 다 같이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제가 말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붓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배경은 되게 은은한 회색 정도로 좀 밝게 채색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컬러는 투르마린 투톤, 미젤로 투르마린 투톤의 아우라 핑크입니다. 아우라 핑크 여기에다가 포커스 그린을 살짝 섞어 볼게요. 저는 이 화이트 컬러도 살짝 섞어 주겠습니다. 번트 시에나를 살짝 섞어 줄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색상을 만들어 두고요. 반다이크 브라운도 섞어 줄게요. 그리고 조금 큰 붓을 사용해서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붓 아무거나 사용하겠습니다. 배경에다가 물을 깔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물을 깔아줄 건데요. 저는 초록색 부분까지 조금 더 같이 깔아줄게요. 다 칠하진 않을 거고요. 부분만 칠해줄 겁니다. 단 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거예요. 물을 조금 타서 연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냥 요번에 하는 배경은 그냥 거의 멋내기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심도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미젤로의 투르마린 투톤 컬러가 굉장히 예쁜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을 하면서 이제 다른 색깔 조색이 지금 반다이크 브라운하고 번트 시에나랑도 좀 조색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다른 색깔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꽃을 제외한 부분을 채색을 해준다는 겁니다. 수채화 물감은 채색을 한 다음에 한 톤 연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한 톤이 더 약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연을 했을 때는 황목 종이에다가 그렸었거든요. 요번에는 세목 종이잖아요. 여기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될지 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마 여기도 예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쪽 부분에는 지금 제가 조금 작은 붓을 사용해서 여기 부분에 조금 채색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꽃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채색을 좀 해둬도 좋습니다. 붓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 올리면요, 물동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지그시 들어 올리시면 물동이 덜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붓을 운용하는 그런 방법들의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수채화 클래스를 제가 이제 기수별로 지금 쭉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배우니까 수채화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 혼자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다. 그리고 꾸준히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곧 12기 모집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완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꽃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밝은 부분부터 채색을 할게요. 보라색보다 가장 밝은 색상이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사용을 해서 그 진한 물감 옐로우 컬러도 살짝 섞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주고요. 깨끗한 붓을 사용해서 여기 가운데 노란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를 먼저 채색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은 곳 있죠? 이 부분을 다 물칠을 좀 해줄 겁니다. 전체 해주고요. 붓에서 물기를 조금 빼주셔야 돼요. 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 있으면 많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지는 정도를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고요. 요 정도만 칠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미리 좀 채색을 해둬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채색을 해줍니다. 그냥 톡톡톡 건드려만 줘도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서 퍼지기 때문에 일부러 더 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라색 컬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보라색 컬러는 보라색을 사용해 주고요. 울트라마린을 같이 섞어 줄 거예요. 울트라마린과 보라색 컬러를 같이 섞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물을 타서 옆에다가는 얘보다 좀 밝은 농도의 물감을 먼저 좀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울트라마린을 조금씩 추가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얘네들이 다 마른 거를 확인을 하시면 여기 꽃잎 부분에 물칠을 해주시는데요. 이 노란색을 칠했던 부분과 조금 떨어진 부분까지만 채색을 해주셔야 여기로 보라색이 침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색을 넣어주고요. 그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정말 약한 색깔을 이렇게 묻혀와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세목이라 잘 안 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퍼지는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중목에다 하실 테니까 이렇게 조절을 잘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연한 보라색을 전체 좀 깔아줘 볼까요? 여기는 이제 물만 깔았고요. 어차피 다 연한 보라색이니까 여기 가장자리 이 노란색 바로 옆에만 좀 덜 칠하고 전체적으로 연보라색을 깔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아도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붓 끝을 이용해서 티슈에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고 붓으로 다시 살짝 이렇게 걷어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붓을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물감을 묻혀서 볼록한 부분, 가장 볼록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물기가 촉촉하게 있죠. 요럴 때는 조금 더 색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색을
올려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라색 물을 깔아주는데 가장 밝은 부분에 그 보여지는 색깔을 깔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색을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색이 모자란다 싶으면은 색을 조금 더 만들어서, 여기 부분이 조금 어두웠거든요. 여기에 어두운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약간 자줏빛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브라이트 로즈 컬러를 조금 섞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선 표현도 해줘도 되겠죠. 물이 깔려 있을 때는 붓에서의 물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같이 덜 퍼지게 되거든요. 여기는 좀 밝은 부분이라서 아주 약하게 연한 색상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물기를 조금 뺀 다음에 색을 가지고 와서 퍼지는 정도를 보고 붓에 물 조절을 해주세요. 여기는 자주색 빛이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하게 자주색을 깔아주시고요. 울트라마린과 브라이트 로즈를 조금 섞어서 어두워 보이는 이 경계 부분에 이렇게 조금 색을 올려줍니다. 물감이 아직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돼요. 로즈 컬러를 아주 연하게 해서 여기에 한번 이렇게 좀 깔아줄게요. 이 부분이 하얗게 너무 남아 있어서 제가 색을 조금 채워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꽃을 초벌 채색을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어두운 곳은 조금 더 어둡게, 밝은 곳은 확실히 남겨주고 중간 톤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채색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잎사귀 부분을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살짝 가려져 있는 부분, 그쵸? 이런 꽃잎들에 둘러싸여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해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꽃잎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어두워질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눈으로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포커스 그린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 컬러를 만들고요. 아까 우리 꽃에 썼던 이 노란색 컬러를 좀 같이 섞어주면 이렇게 좀 밝은 색상이 나옵니다. 채색을 할 때는 항상 기본 컬러를 먼저 색칠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물을 깔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물을 까는 게 확실히 좀 부드러운 채색이 되니까 물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베이스 컬러,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밝은 컬러를 찾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 컬러를 노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채색을 한 다음 여기서 이제 포커스 그린 쪽으로 이제 팔레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펼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포커스 그린과 꽃의 컬러를 약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섞어서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채색을 해주는 겁니다.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 상태만으로도 밝고 어두운 부분이 확실히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밝은 부분이 어딘지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그것만 체크를 항상 해주시면서 그려주시면은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리실 때마다 실력이 굉장히 늘고요. 밝고 어두운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찾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낸다면 그 그림은 되게 또렷하고 완성도가 높은 입체감이 있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해주는데요. 이제 붓을 항상 두 개를 이렇게 양손에 쥐고 해주세요. 하나는 이제 연한 색, 하나는 진한 색. 때로는 하나는 물붓, 하나는 색깔붓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연한 연두색에 물을 깔아줄게요. 아까는 색깔이 없는 그냥 맹물을 깔았다면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물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죠. 이 퍼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 아니면 혹은 너무 퍼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감을 익히셔서 티슈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물을 빼준다든지 그렇게 액션을 빨리빨리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사실 딱 봐도 물이 많은데 물이 적은데 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만 느끼시고 그냥 채색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행동으로 바로 이제 옮겨서 빨리 물을 더 가지고 오거나 빨리 물을 빼주셔서 다시 이렇게 채색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볼 생각을 바로바로 못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요 잎사귀와 요 잎사귀의 그 경계면을 제가 조금 명확하게 채색을 해줬죠. 이렇게 하고 티슈에서 색을 살짝 긁어내주세요. 그러면 물도 빠지고 색상도 빠집니다. 이 자체에.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살살 반대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터치만
살살 터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색을 계속해서 섞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다양한 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써왔던 색깔들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돼요. 만약에 너무 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여기 사이드 쪽에 살짝 가지고 오셔가지고 해주셔야지 새로 다시 초록색을 만들게 되면 이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팔레트,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를 기준으로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레몬 옐로우를 저는 여기다가 살짝만, 아주 살짝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초록색 위에다가 밝은 면 부분에 살짝 올려줬어요. 여기서 레몬 옐로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와서 올려주면 불투명 수채화가 되고요. 아주 약간, 그리고 그 약간에 물도 약간 섞여 있다면은 그게 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에 색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투명 수채화가 되는 겁니다. 물감의 농도 조절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색깔이 이제 우리 여기 조금 진하게 해야 되는데 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만들어 놓고 색을 들어가 줄게요. 자, 이렇게 색을 좀 만들어 놓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깔아줍니다. 물을 깔아주실 때 스케치선에 잘 맞춰서 깔아 놓으셔야 깨끗한 채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해줄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될 곳에다가 채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컬러 있죠? 이 맞닿아져 있는 여기 컬러를 이쪽에 바로 연결해서 해주셔야 돼요. 여긴 어차피 물로 풀어 놓고 다시 색을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쪽은 색을 바로 맞춰주지 않으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다른 잎사귀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얘하고 한 잎사귀야, 이파리 하나야 라는 거를 표시를 좀 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이제 다 물이 말라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한 것처럼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얼룩이 생깁니다. 어차피 이게 덧칠이잖아요. 그쵸? 덧칠은 밑색이 완전히 마르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하고 기다리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마른 부분들 있죠? 요런데 조금씩 더 이제 음영을 넣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우리 아마 클래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색 추가하는 거. 그죠? 다 그리고 나서 색을 추가하는 지금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덧칠하고 비슷해요. 덧칠과 거의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와 완전 다른 색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약간 갈색 톤의 느낌을 살짝 올려줬거든요. 어두운 부분에는, 그러니까 즉 그림자 부분에는요, 마냥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많은 색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은 개인마다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 저는 다르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꽃을 그리지만
다 사람마다 꽃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컬러를 선택해서 넣었고, 또 어떤 감정으로 그렸고, 그 감정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색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색을 추가할 때는 물의 양이 적어야 된다는 거. 저 진짜 지금 살살살살 하고, 여기 팔레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붓의 물량으로, 음. 왜냐면 이미 우리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채색하면서 구분을 다 지어 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많은 물을 들여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유사 색상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림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스킬입니다. 그래도 그 클래스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리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연습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15개 꽃을 그려보시면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익숙해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밑색이 말랐습니다. 자, 요때 있잖아요.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이 색깔이 칠해진 한 3분의 1 지점까지 그냥 살살 물을 위에 올려주세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색을 입혀주면 되는데 얘하고 똑같은 색을 입혀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로우 시에나를 아주 살짝 묻혀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이 겹쳐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초록색을 살짝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은 이 주제 부분에서 시선이 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엄청난 집중을 해서 색을 엄청 막 이쁘게 넣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꽃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색채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10번 붓터치를 했다면 여기는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꽃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묘사를 해주고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 꽃잎의 이런 두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약간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뭐 크게 뭐 다시 뭘 채색을 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타임은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실눈을 감고 이렇게 보시면서 어두워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덜 어둡게 되었다든지 여기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야 더 볼록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칠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12기 수채화 기초 클래스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4월 28일부터 월요일 9시부터 시작인데요.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모집 기간은 이제 4월 28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모집을 할 거고, 12기 이제 수업은 5월 12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5월 초에 이제 약간 그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이제 5월 12일부터 시작이고, 이제 모집은 4월 28일부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염두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모집 신청 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그려주신 것을 피드백을 해드리는 또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15개의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4월 28일부터 신청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아마 피드백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지 올라가면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초 클래스 이후에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볼 생각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처럼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좀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저도 테스트 여러 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여러분들하고 또 매달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